빨리 하도록 합니다. 아까 2번까지 했었죠. 교재는 이제 260페이지 보시게 되면 4번 나왔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연결이 옳은 것은 했고요.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해서 서명 및 날이란 정관에 대해서 회원 몇 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그랬습니다. 정창인 등 창립총회에 참석할 숫자를 물어보는 겁니다. 정관이 아니고요. 정관 작성할 때는 참석할 숫자가 발기인 숫자예요. 근데 정관 작성한 정관에 대해서 창립총회 여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잘못하면 엉뚱한 거 골라요. 창립총회는 몇 명 이상이 출석해야 됩니까? 회원 600명 이상, 300, 600이죠. 그 다음에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며, 창립총회 거기에는 600명 이상 중에는 서울시 출신이 몇 명 이상? 100명 이상. 광역시 도 출신이 뭐야? 20명.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4번이네요. 예, 그러니까 숫자 잘 물어봅니다요. 자, 이번에 6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협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협회나 지부, 지회에 대해서 감독상 필요한 때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자료 제출 요구, 필요한 명령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누구냐면 1번이 국장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협회에 대한 감독관청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국장. 그러니까 1번에서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은 따라 나오면 안 돼요. 감독 권한이 없어요. 협회에 대해서 오로지 감독하는 데는 어디예요? 국장이에요, 국장. 국장만 나와야죠. 국토교통부 장관 뒤에 나온 시도지사 X, 등록관청 X예요. 근데 뭐하고 구별하시느냐? 처음에 지부 설치했을 때 신고 어디 가서 해요? 시도지사한테 신고를 하지요. 지회를 만들었을 적에는 어디 가서 신고해요? 등록관청이 시군구청에 가서 하죠. 신고는 그렇게 하지만 만들어진 이후에 지부나 지회는 누가 감시해요? 모조리 다 국장이에요. 1번 틀린 겁니다요. 어려운 거예요. 1번 잘 봐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협회에 관해서는 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한다. 맞습니까요? 사단법인에 관련된 교문을 규정한다. 적용한다. 맞죠? 3번. 협회는 개업공인회사의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임의적 단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협회는 자질 향상, 품위 유지 이런 거 위해서 하여간 좋은 뜻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임의적 단체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협회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죠. 협회를 둘 수 있다. 안 둬도 괜찮고 둘 때 협회가 2군데 만들어줘도 괜찮고 막 그런 거죠. 협회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죠. 둘 수 있다. 이거. 그래서 그걸 임의적 단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번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의적 단체가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에다가 지회를 둘 수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금감원장은 협회 공개사업의 건전성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시정을 명할 수 없다. 아까 앞에서 한번 나왔죠? 시정명령은 누구의 권한? 국장의 권한이니까 금감원장은 할 수 없다. 이렇게. 그죠? 끝까지 안 읽으시면 또, 금감원장이 시정명령? X, 그래 버리면 안 됩니다. 시정명령 못하는 건 맞아. 못한다고 돼 있으니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가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끝까지 잘 문제를 읽으셔야 된다. 자, 7번 문제 가실게요.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협회는 재무 건전성의 기준이 되는 지급 여력 비율을 어떻게? 지급 여력 비율 그러면 여력 나오면 빵빵 이거 생각하셔야 되죠?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해야 되겠다. 맞네요. 1번은.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100분의 10 이상이고 최소한 10% 이상. 2번.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 몇 명 이상 참석? 100명 이상이죠. 서울은 100.
광역시도가 20명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300명 이상은 무슨 숫자죠? 이거 정관 만들 때 참석할 밝인 숫자. 정관 300, 600, 정창인 등 300, 600, 120 요거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3번 협회는 시도에다가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벌써 거짓말. 지부 둘 수 있다죠? 시도에다가 시군구에다가 지회를 또 둘 수 있다. 그러니까 3번의 뒤쪽은 맞는 거죠. 반드시 지회를 두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뒤에는 맞고 앞쪽이 틀린 거네요. 그죠? 4번 협회는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15일 내 국장에게 보고하시라. 15일 내 보고해요? 지체 없이 보고죠. 그 다음에 4번 협회 설립은 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니까 설립 허가주의를 취한다 그랬습니다. 협회 설립에 대해서는 중개사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는 건 맞아요. 근데 어디가 틀렸습니까? 허가주의가 아니고 설립 인가주의다. 용어 물어봤습니다. 용어 5번은 그럼 옳은 것은 1번. 그쵸? 자, 이번에 8번 문제 갑니다. 8번 문제도 요 기출 문제예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1번 기억방. 협회의 공제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뭘 받으시라? 공인데 공제 규정을 만들거나 바꿀 때 국장에 뭘 받으시라? 승인. 공책 승인. 공공. 그죠? 이거 맞네. 니은번. 위촉 받은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회 임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운영위원 된 게 아니고 중간에 누가 돌아가셨거나 해서 보궐로 들어간 위원이 있죠. 그 사람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2년인데 그거 2년을 새로 채우는 게 아니고 남은 기간만 채우는 거죠. 이것도 맞네. 디귿번.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합니다. 제적 과반수입니까? 의결할 때는 무슨 과반수? 의결할 때는 출결이니까 출석 과반수. 다시 한번. 회의를 열 때는요. 개의할 때는 무슨 과반수죠? 이건 제적 과반수의 출석입니다. 제적 과반수. 출석한다는 거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안건을 땅땅땅 통과시켜서 의결하려면 무슨 과반수죠? 이때는 출석 과반수입니다. 출석 과반수. 의결할 때는 출석 과반수. 그래서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이건 찬성, 의결한다. 출결. 제적, 이렇게 물어본 거죠. 지금 이렇게.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럼 안 됩니다. 출석 과반수입니다. 출결. 쉽지 않습니다. 다시 나와도. 리얼번. 협회와 개혁공인회사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것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 공제 가입할 때 이미 사고가 터진 것을 공제 가입을 했어요. 그 협회가 모르고 받아준 거예요. 속았어요. 그러면 그 공제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처음에 공제 가입할 때 그 사고가 터질지 안 터질지 이게 확정이 안 됐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사고 내고서 사고 터진 거야. 그리고 나서 가입을 했어. 그러면 이미 사고 터진 것이 있는데 그걸 알리지도 않고 가입했다고 하면 이건 가입 자체가, 공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보험금 안 나옵니다. 그 사고 터진 것은. 가입한 이후에 어쩌다 보니까 사고가 터졌어. 그러면 그건 공제금이 나오지. 근데 그게 아니고 벌써 사고 터져가지고 지금 손해가 이제 뭐 발생했고 확정된 요 상태에서 가입을 나중에 했어. 그러면 협회는 그걸 속아서 가입을 시켜준 거야. 그거 무효예요, 그거.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험사고가 났어, 이미. 그런데 나중에 가입한 거야. 그럼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알면 뭐예요? 이거 무효 처리되는 거예요. 인정 안 해주는 거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건 디귿번 하나만 틀렸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오른쪽에 가시면 9번 가시겠습니다. 9번. 운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협회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둔답니다. 국토부에 두는 거 아닙니다. 협회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감시하는 거니까요.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 둔다 하셔야 된다고. 그죠? 우리 안사람이 잠도 자지 않고 우리 큰 놈을 감시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자기 방에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은 잠자리 일찍
들 때가 있는데 일찍 들면 중간에 언제 이렇게 깨어나가지고 뭐하나 하면서 와가지고 감시하고 가서 또 잡니다.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심하고 있다가 깜짝 놀랍니다. 제 방에서 있다가 갑자기 뭐 누가 쓱 돌아다니니까 예. 저도 긴장해야 됩니다. 뭐 하냐고 막 이러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감시하는 건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거예요. 감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 하고 내버려 두죠. 알아서 잘한다고. 절대 알아서 잘하지 않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그래서 꼭 감시를 해줘야 올바르게 갑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원래 그런 거예요. 본질이. 그러니까 뭐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막 그래도 감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감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둔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운영위원 숫자 19명 이내 맞습니까요? 19금 19명 이내. 그 다음에 3번. 협회 회장 및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위원회 수는 회장하고 임원 중에 일부가 운영위원 들어가요. 근데 그런 협회 사람들은 전체 운영위원 중에 소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 미만이 돼야 되겠다. 3분의 1 미만이라고 나왔죠? 2분의 1로 나오면 틀립니다. 이거 예상 문제입니다. 이거 3분의 1 숫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틀리게 나왔다면 2분의 1일 거예요. 4번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1회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5번 어려워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5번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부위원장이 있어요. 부위원장. 그죠? 부위원장이 대행합니다. 부위원장. 원래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뭐요? 부위원장 1명 이렇게 되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이렇게 되잖아. 원래는 그 부위원장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틀린 겁니다. 5번 어려워요. 자, 쭉 넘어가서 이번에 265페이지 12번. 협회 설립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개업공인회사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서 정관을 작성한다. 정관 작성 나왔습니다. 300명 이상 발기인 맞죠? 12번 문제요. 그 다음에 2번. 인가주의에 의함으로 국토유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셔야 되겠다. 맞죠? 인가주의. 3번. 개업공인회사 600명 이상이 참석한 창립총회에서 요거 맞네. 자, 동의를 얻어야 된다. 개업공인회사는 각 시군구에 50인 이상이 참석. 아닌데. 시군구에 20이라는 거 하면 안 돼. 광역시 도가 20인 이상이지.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이고. 시군구 아니죠? 다시 한번. 300, 600, 120인데 100은 서울시 출신, 20은 광역시하고 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도 뭐 최소 몇 명? 20명 참석 이렇게 되죠. 4번. 협회 설립은 임의사항이며 복수의 협회도 가능하다. 그렇습니까요? 복수협회도 되죠. 그 다음에 5번.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랬어요. 응?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쵸? 설립 등기까지 끝나야 완전히 설립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정창인 등이 뭐예요? 설립 등기. 그래야 완전히 끝난 거예요, 절차가. 네, 그래서 5번 맞고요. 쭉 가셔서 1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협회가 공제 규정을 갖다가 변경코자 했을 때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으셔야 되겠다. 맞습니까? 공제 규정을 바꿀 때 국장의 승인입니다. 1번처럼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금감원장 승인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공제계약의 내용에서 정한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 공제료는 사고 발생률이라든지 보증보험료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는 거고. 3번. 협회 공제사업은 협회 일반 회계하고 구분해서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 3번 맞습니다. 4번. 회계 기준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요거 4번 좀 알아두셔야 돼. 손해배상 회계 기준은
공제사업이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하나가 손해배상 기금이고 사고에 대비한 거, 또 하나는 복지기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제료로 수입이 들어오죠. 그럼 돈을 두 개로 쪼개요. 하나는 사고 났을 때 나가기 위해서 기금 모아놓은 거 있죠. 그게 손해배상 기금이고, 또 하나는 복지기금을 또 하나 마련합니다. 그 돈 중에. 왜냐하면 사고가 다 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서 관리한다는 겁니다.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 원칙에 부합되는 세부 기준을 정한다. 맞고요. 5번 책임 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의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뭐예요? 100분의 뭐예요? 10 이상으로 정하셔야 되겠다. 책임 준비금의 적립비율은 10% 이상.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쭉쭉 넘어가서 이번에 272페이지 가보십니다. 절대적 등록취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절등치 사유가 있고 임등치 사유가 있단 말입니다. 구분하는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이거 암기하실 때 절에서 공부한 사부중학교 학생 이소양은 최근 1년 이내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업 되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2등까지 했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사가 뭐예요? 사망해산. 그 다음에 오프는 부정등록, 거짓등록. 중은 내용이 두 가지인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받거나 아니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게 했다. 두 가지고 요 이소는 뭐죠? 이중소속. 개공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등록 취소니까요. 그 다음에 양은 뭐죠? 등록증을 양도대여에서 빌려준 거죠. 양도대여 빌려준 거. 그 다음에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영업정지 받고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또 저지른 거. 삼진아웃죄죠, 이거.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결격사유. 그 다음에 이건 두 번 등록한 거죠. 이중 등록, 그러면 절등치 이렇게 되고. 자, 임등치에 들어간 거 이거 암기해보면 임등치는 6개월 임시 이사를 겸직한 손기정 씨는 회사에다가 자, 3번 이상 사금 22냥이랑 금덩어리하고 큰 돈, 거금을 투자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기정 씨 이분이. 6개월은 뭐죠?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해서 무단으로 협한 거.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데. 두 번째는 그죠? 6개월. 임시죠, 임시.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한 거. 임시입니다. 임시 중개 시설물이 뭐예요? 천막이나 파라솔 이거 설치한 거. 그 다음에 이사는 뭐죠? 사무실 2개 설치한 거. 요거 때는 임등치. 등록 자체가 2번일 때는요. 절등치. 이중 소속도 절등치입니다. 개공. 근데 여기 임시 시설물 아니면 이중 사무소는 임등치 2개는. 그 다음에 요건요. 겸업 제한 위반이죠. 요거 14조 위반이에요. 누구 얘기죠, 이거? 법인 얘기죠. 그 다음에 손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없이 영업 개시한 거. 즉 보증 설정도 안 하고 영업 시작한 거고요. 기자는 뭐죠? 등록 기준을 못 갖추게 되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고요. 기준 미달 하죠. 정자는요. 정보 공개 의무 위반이죠. 7일 이내 정보를 공개될 건데 7일 내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공개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공개해버렸다. 이게 정보 공개 의무 위반, 임등치. 3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고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을 짓을 했다. 이거 4번 누적된 거죠, 최소한. 그건 임등치, 그죠? 그 다음에 사업자 단체가 담합을 하고 금지행위 저질렀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년 이내에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2번 이상 받은 거, 2번 이상. 2년 이내에 2번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2번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거자는 뭐죠? 거짓기재. 여기 금자는 금쟁이, 그죠? 금쟁이에서 개공하고 관련된 것들입니다. 개공하고 관련된 금쟁이는 9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임등치 이렇게 되죠. 응? 자, 그러면 여기 1번에서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닌 거 골라보세요.
절대적이 아닌 걸 고르라고 했죠, 지금? 자, 1번 같은 경우는 2등이에요, 2등. 이거네, 이거. 절등치죠? 2번은요? 거짓 등록, 부정 등록. 요 거짓 등록, 여기 들어갑니다. 거짓 등록도 부정 등록이에요. 절등치요. 3번은요? 기준미달. 손기정 쓸 때 기. 요것이 답이네, 이게. 임등치죠, 이건? 4번은 뭐죠? 양, 이소양. 등록증 빌려준 거죠? 절등치. 5번은요? 5번은 사망해산이니까 뭐요? 절등치죠. 그죠? 자, 오른쪽 2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2번. 자격정지 처분과 업무정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원했습니다. 1번. 자격정지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가 하고 업무정지는 누가 때리죠? 등록관청이 때리고. 자격정지는 누가 때리고? 자격증을 주었던 시도지사. 맞죠? 2번. 자격정지 대상은 누구죠? 자격정지 받는 사람? 소공. 업무정지 받는 사람 누구? 개공. 맞는 거죠? 3번. 자격정지 기간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물을 볼 수가 없죠. 정지 기간 동안 뭐니까? 결격자. 여기도 맞죠? 4번. 업무정지 처분은 중개사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으나 중개사법에서 정한 기간이 몇 년이에요? 몇 년 지나면 업무정지를 못 때리는 거예요? 시효 있잖아요, 시효. 그렇죠? 3년이죠, 3년. 업무정지 받을 짓에서 3년 지나버렸어. 못 때리잖아. 시효. 그 다음에 자격정지 처분은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격정지도 정지지만은 자격정지 사유는 시효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정지 받을 짓을 하고 3년 지나도 자격정지는 때릴 수 있어. 근데 업무정지는요? 3년 지나면 못 때려. 너무너무 중요하죠. 3번. 여기 지금 몇 번에 이게? 4번. 요 기출문제 그대로예요. 그래서 4번 때문에 자격정지를 예상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격정지 받을 짓을 했어. 3년 흘렀어. 자격정지를 시도의사가 그런데 때릴 수 있다, 없다? 그래도 때릴 수 있다. 자격정지는 뭐가 없으니까? 시효제도가 없으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5번. 이중소속하게 되면 소공이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 사유예요. 그런데 개공이 이중소속하면 어떤 사유예요? 절등치지. 업무정지 아니고, 그죠? 네. 5번 틀린 거. 자, 쭉 넘어갑니다. 또 7번 가시겠습니다.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격 취소 사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요? 자취하는 양 부자가 중 징계받았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양이 뭘까요? 자격증 빌려준 거죠. 양도 돼요. 부는 뭐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딴 거죠. 부정취득이죠. 그 다음에 자가 뭐예요? 이거 자가 좀 어려운데. 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어떻게 했어요? 중개 업무를 보거나 자격 정지 받으면 일하면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서공이 일을 봐버리거나 또는 자격 정지 기간 중인데 서공이 이중 소속했죠? 그러면 자격 뭘로 가요? 박탈로 갑니다. 이 자자가 그런 의미예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중징역 뭔지 아시겠죠? 중개사법 걸려갖고 뭘 받는 거예요? 징역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자격 취소가 아닌 거 한번 골라보세요. 자, 여기서요. 답은 이제 4번이고요. 1번 같은 경우 여기서 어디 들어가요? 자요, 자. 길게 써져 있는 요 자고요. 요거고요. 2번은 부죠, 부. 부정취득. 3번은 양이죠, 양. 5번은 뭐예요, 5번? 4번 놔두고 5번은? 양도대여. 여기 들어가요. 근데 양도대여가 안 나오고 5번처럼 어떻게 있다고? 공인중개사가 타인에게 자기 이름을 써먹게 그래서 중개업무를 하게 했다는 거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 양도대여입니다. 5번 잘 익혀두셔야 돼요. 양자가 안 나와도 5번이 양도대여입니다. 근데 4번은 뭐죠? 거자를 따서 함겼던 거 아니에요? 거자? 4번. 4번은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소공이. 이건 어떤 사유? 취소가 아니고 자격정지 사유죠. 자격정지 사유 어차피 나올 거니까 해봐요. 자정의 자격정지 사유.
이소란 사람이 거금을 갖다가 확인하고서 날인해 줄 건데 날인 안 했다. 자격 정지 사유 기간은 6개월 이하. 그죠?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이거 소공 얘기죠? 소공이 어떻게 했다고? 이중소송. 요건요? 거짓기자. 지금 나온 거잖아요, 지금. 거짓기자면 뭐예요? 정지지. 취소가 아니잖아요. 정지 정도죠, 정지. 그죠? 금자는 뭐예요? 금쟁이. 소공이 금쟁이 저지르면 정지. 자격정지. 확자는요? 확인 설명 어떻게 했다고요? 잘못했다고. 소공이 확인 설명 잘못하면 자격정지. 그죠? 그 다음에 인자 뭐예요? 소공이 인장 등록 안 했을 때 자격정지. 인장 등록 안 하면 아니면 등록한 인장을 안 써먹으면 정지. 요건 뭐예요? 서명 및 날인할 건데 안 했다. 누가 안 한 거예요? 이거 날인? 소공이 안 한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소속 공인인계사가 확인 설명서를 교부 안 했습니다. 확인 설명서를 소공이 교부 안 했어요. 그러면 자격정지 사유입니까? 아니죠. 소공은 확인 설명서 교부할 의무가 없어요. 그죠? 자, 소공이 확인 설명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소공은 확인 설명서를 보존할 의무가 또 없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가 안 되죠. 이거 조심하시라고 그랬어요. 2개. 이렇게. 그러면 또 하나 더 여기서 전속중개계약서에다가 자, 소공이 날인 안 했어요. 자, 전속중개계약서에다가 소공은 날인할 의무 있어요? 없어요? 소공은 전속중개계약서에 날인할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소공이 날인할 의무 있는 것은 2개밖에 없어. 확인설명서하고 계약서하고. 여기는 날인할 의무가 없죠? 그럼 날인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건 자격정지 사유예요? 자격정지 사유가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날인 안 했을 때. 그죠? 날인 안 하면 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건 뭐예요? 2가지죠. 하나가 뭐고요? 소공이 날인 안 하면 정지 사유 되는 거. 확인 설명서하고 또 하나는요. 계약서죠. 계약서하고 요 2군데만 날인 안 했을 때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자격정지요. 전속중개계약서는 날인할 의무가 없어요. 소공이. 안 했다고 해도 자격정지 사유가 되지 않아요. 요것도 나온 거예요. 자, 7번 문제.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8번 문제 골라보십니다. 8번. 이런 문제가 한 2-3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업무정지 사유고 동시에 자격정지 사유를 골라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업무정지 사유는 우리 암기한 적이 있나요? 없어. 업무정지는 빼버려요. 뭐만 고르시면 돼? 자격정지만 고르면 돼. 1번 자격정지예요? 아니잖아요. 1번 자격정지 사유 요거 없잖아요. 칠판에. 6개 없잖아요. 2번은요? 있어요? 없잖아요. 보존 안 했다고 그런 거 없잖아 위에. 3번은요? 교부 안 했다 그런 거 있나요? 없잖아요. 4번은요? 날인 안 했다. 그건 자격정지 사유가 될 수 있지. 조심할 거 전속중개계약서 말고 뭐예요? 계약서랑 확인설명서. 4번이 답인 거예요. 5번은요? 교부 안 했다. 교부할 의무 있는 거 있나요? 소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건데 여기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4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도 여러분 자격정지 사유 물어본 거고 똑같은 게 이게. 자, 넘어갑니다. 13번 문제 보시면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자격 취소 처분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한다. 그래요? 자격 취소 누가 해요? 자격 취소 누가 하냐고요?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시도지사는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 취소를 하고자 했을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되겠다. 자격증 대여는 취소 사유 맞죠? 근데 취소하려고 그러면 이건 불이익을 많이 나가는 거니까 청문 거쳐야 되는 거 맞죠? 취소? 3번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한 때는 5일 내에 국장에게 보고하고 딴 시도지사한테 통지해야 되겠다. 5일 내에. 그렇습니까? 어때요? 5일 내에 국장에 보고하고 딴 시도지사한테 통지하셔야 되겠다. 5일 이내. 자격 취소하고서. 맞죠? 5일 내 보고 5일 내 통보. 이렇게. 4번 자격 취소를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처분 받는 날부터 7일 내 반납하셔야 되겠다. 자격 취소 이렇게 나오면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가 있잖아요. 차이점 알아두셔야지. 자격 취소다 그랬을 때는 이게 보, 청, 반이 있어요. 자격 취소하고 나서 보고하고 통보하는 게 있죠. 요거 정지는 그런 게 없죠. 자격 취소했을 때는 자격 취소하려고 했을 때는 청문하죠. 정지는요. 그런 거 안 해요. 청문. 자격 취소다 그랬을 때 자격증 반납합니까? 이건 반납이 없죠. 자격 정지는 반납이 없죠. 반납은 며칠이네. 보고나 통보는 며칠이네. 5일이네.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취소니까 여기 보고 통보 아까 나왔었잖아요, 이거요. 그죠? 이거 청문한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지금. 반납도 나왔죠, 지금. 7일 이내 반납입니다. 5번. 자격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의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겠다. 반납은 누구한테 반납하신다, 이거?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 도의사한테 반납. 왜 그래요?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 도의사가 취소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사무소 수대지 관한 시 도의사는 자격 취소 권한이 있다, 없다? 1번. 1번에 나왔던 거잖아요. 사무소 수대지 관한 시 도의사는 자격 취소 권한이 없으니까 반납을 사무소 수대지 관한 시 도의사한테 반납하는 게 아니죠. 거기는 취소한 사람이 아니죠.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 도의사한테 반납이죠. 원래 취소는 누가 하는 거니까? 교부했던 시 도의사니까. 줬던 시 도의사니까. 그쵸? 응? 아니, 자격 취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무소 수대지 관한 시 도의사가 하는 거예요?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 도의사가 하는 거예요? 교부했던 시 도의사. 그러면 나중에 취소당한 사람이 반납할 때도 누구한테 반납하셔야 돼? 교부했던 시 도의사 이렇게 하셔야지. 그렇죠? 그 5번 맞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요, 쭉쭉 넘어가셔서 칠판 걸 마무리 지을 텐데, 어디 보시냐면, 18번 문제 풀어보세요. 18번. 어, 1번은, 자격 취소 처분은, 어디가 틀린 거예요, 1번은?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의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 앞쪽에 나와 있는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의사는 취소 권한이 있다, 없다?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의사는 취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앞쪽 빼야죠.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의사 또는 요걸 빠져야지. 거기는 못 한다니까 그러네. 2번은 필요한 절차는 사하고 교가 있어. 그러면 필요한 절차는 누가 하는 거예요? 취소나 정지는 여기 교가 하는 거예요. 교반. 필요한 절차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가 하는 거지, 사. 그래서 사, 교, 이렇게 통보하지. 요렇게 통보. 여기는 필요한 절차 하는데, 밑에는 막상 취소나 정지 절차는 누가 해요? 교. 필요한 절차는 누가 해요? 사. 2번은 맞는 거. 3번은 뭐가 틀렸어요? 보고니까 5일이기. 그 다음에 4번 질문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에 소공이 되었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자격정지 기간 중 이거잖아, 이거.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이 소공이 되었다. 이거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소공이 이중주소한 거잖아. 그럼 자격 뭐예요? 취소. 그러면 취소는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자격정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좀 끝에가 그렇죠. 끝에가 할 수 있다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4번에 자격 취소 상관 사유인 건 다 알잖아. 그럼 자격 취소는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4번이. 조금 그래요. 5번은 뭐가 틀렸어요? 7일 이내 반납이지. 아까 3번하고 바꿔놨네. 정답은 2번이었고요. 19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할 수 있는 사유. 자, 1번은 25번에 1번 같은 경우는 직접 거래니까요. 금쟁이 들어가죠. 그럼 임등치죠, 임등치? 23번에 23번 아닌가요, 참? 19번이죠. 잘못 봤네요. 자, 19번에 1번은 이중등록은 2등 이거네, 이거. 절등치죠, 2등. 2번 지문은 뭐예요? 금이죠, 금.
요게 답이네. 임등치. 3번은 뭐죠? 중.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일 보는 거니까 절등치. 중. 4번은요. 양도 절등치죠? 5번은요. 중3벌, 중3벌. 이거 뭐요? 결격자도 결격사 이거 되게 많잖아요. 중3벌도 결격사에 들어가죠? 그럼 절등치죠? 중개합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절등치. 다만 공부하셨으니까 중3벌 중에서 절등치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50조 양벌 규정. 원칙은 중3벌 이렇게 되면 결격사유. 따라서 절등치 이렇게 되는데 중3벌 중개사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 벌금 중에서 양벌 규정에 걸려들어서 밑에 사람이 사고 친 거. 양벌 규정에 걸려들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이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결격자가 아니고 결격자 아니니까 등록 취소도 해서는 안 되는 예외가 있는 거 아시죠? 아시죠? 예, 됐어요. 자, 19번의 정답은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고요. 자,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그랬던 거. 자, 어디 가시냐면 23번 문제 풀어보세요. 23번. 음, 23번에 1번은 직접 거래가 되니까 금쟁이 쪽에 들어가잖아요. 임등치고 이거. 2번에 보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물을 봤다. 이거 중이잖아, 중. 2번이 절등치죠, 중. 3번은 뭐예요, 또? 두 개의 계약서를 썼다는 건 거예요, 거. 거짓 기재죠? 이중계약서도 여기 들어갑니다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이거 금쟁이죠. 중개사물 매매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임시중개시설. 이거 임시죠. 이것도 임등치. 그러니까 절등치에 해당하는 것은 몇 번? 2번입니다요. 자, 26번 풀어보십니다. 26번. 어, 26번의 기업권부터 보면 이게 타인에게 대여했다는 것은 양도 대여입니다요. 양자에 들어갑니다. 이소양할 때 양자. 이건 절등치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은 사망도 사자죠. 사. 절등치입니다. 이것도. 디귿번은 어디에 들어가요? 정보를 거짓으로 허위로 공개했다 그러면 업무정지입니다. 이거. 여기 없죠. 뒤에도. 그죠? 그리고 2번 디귿번이 과태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정지예요. 그러니까 제재가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제일 싼 게 과태료고요. 그 위에 게 업무정지고요. 제일 무서운 게 등록 취소예요. 그럼 우리 등록 취소 사유는 두 개를 암기했죠. 절등치, 임등치. 과태료 사유는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것도 철저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얘는 암기 안 했어요. 왜요? 절등치 사유에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과태료 사유 아니면 다 영업정지 사유예요. 업무정지 사유는 기타 등등등 이렇게 조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사유는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 암기하는 게 아니고 절등치 아니고 과태료 아니면 다 업무정지예요. 다 업무정지예요. 그러니까 디귿번 업무정지. 리을번은 뭐예요? 중이죠, 중. 요 사부 중.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물을 봤다는 거. 절등치죠? 아, 이거잖아요. 중. 절등치. 이거 한두 번 나온 게 아닌데 너무 뻔한 걸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미음번. 최근 1년 내 3번에 걸쳐 중개사법에 따라 과태료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과태료 3번 받은 거예요. 어쩌다고. 과태료 3번 갖고는 뭐예요? 절등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비읍번요. 직접 거래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금쟁이. 이건 절등치가 아니고 뭐예요? 임등치. 시읍번은 뭐예요? 인장, 도장 나오면 뭐예요? 전부 다. 업무정지나 자격정지죠. 개공일 때 업무정지, 소공일 때 자격정지. 그러니까 절등치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기억번, 니은번, 또요. 리얼번 이렇게 세 개잖아요. 정답 1번이죠? 29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29번. 아니 29번은 뭐 문제 같지가 않네. 29번에 보면 뭐 실비 받았는데 어쩌라고요. 1번 뭐 받는 거지 뭐.
사망해산이죠? 정답이? 답이 몇 번이에요? 29번에? 2번이죠. 나머지는 뭐 손해배상 해주고 뭐. 5번은 뭐예요? 5번. 3개월 초과해서 휴업했다. 휴업했는데 어쩌라고? 다만 신고 안 했다면 과태료지. 그런 휴업을 했는데 신고를 미리 안 했으면 과태료가 되지만 뭐 3개월 초과해서 휴업했다. 그거 갖고 제재를 받는 건 아니에요. 신고 안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칠판에 또 보겠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보는 거예요. 3학년 3반짜리가 있고 1학년 1반짜리가 있고요. 500과가 있고 그 다음에 100과가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3학년 3반은요. 33명의 부모와 그 다음에 직상 투자증권회사는 증권회사요. 시세를 조정하는 단체로서 개공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공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누가? 요 증권회사하고 33명의 부모가. 이 펀드 투자했던 부모들이. 여기 3학년 3반. 부가 뭐예요? 부정등록. 뭐는요? 무등록 중개업자. 그 다음에 요 직은요? 직접거래. 쌍은? 쌍방대리. 이렇게. 투는 뭐예요? 투기 조장행위. 미등기 전매 알선 이런 거. 증은 뭐예요? 증서. 증권회사 증서. 금지 증서를, 양도 금지 증서를 중개하거나 매매를 했을 때. 3학년 3반짜리요. 그 다음에 시세 조종. 뭔지 아시죠? 거짓으로 거래된 것처럼 꾸며가지고 가격을 갖다가 올리려고 하는 거. 시세 조정. 그 다음에 단체는 뭐예요? 개공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특정 건물주의 물건을 취급하지 않기로 한다든지 아니면 비회원을 왕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단체 그러면 담합이 떠올리셔야 돼요. 그럼 담합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왕따예요, 왕따. 단체란 말이 오게 돼 있어요, 문제에서. 그 다음에 여기 5개예요. 이 5가지 업무 방해 행위가 뭐예요? 누구든지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죠? 그 누구든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분여회라고 상상하시라고 그랬어요. 분여회하고 부동산 사장님은 갈등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분여회에서 여기 지금 중개업소가 쫙 있잖아요. 갈등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업을 방해하시더라, 여기서. 그래서 특정 개업공인회사 이분은 협조적이니까 우리 여기만 내놓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B라는 개공은 비협조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내놓지 맙시다.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부동산 사무실에 쫙 안내물을 보내가지고 높게 광고해 주세요. 안 해주면 점점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차 마시면서 특정 가격 이하로는 절대 내놓지 맙시다. 우리 아파트가 10억이 웬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분여해서 요 사람 공격합니다. 비협조적이니까 어떻게 해요? 광고하는 것을 방해하죠. 어떻게 방해하든가요, 현실적으로. 허위 매물 신고를 막 해버려요. 그럼 광고해가지고 영업하려고 하는 걸 막 광고 내려야 되니까 영업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요렇게 5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 요거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3학년 3반짜리 1학년 1반은 뭐예요? 1학년 1반인 아닌 비양과 또요? 임시이사 이등이라는 사람과 이소라는 사람은 사람 이름, 외자 이름이요. 수협에서 판매하는 뭘 좋아해요? 사이다차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요 수협 금쟁입니다. 금쟁이 중에서 1학년 1반은 요 4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 금쟁이에요. 전부 다. 나머지 금쟁이. 대부분 3학년 3반이죠. 이 금쟁이 나왔을 때 1학년 1반이 드물어요. 수가 뭐예요? 초과 보수, 보수, 복비. 협은요?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조한 거. 그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서 사람이나 물건 소개받은 거. 파는 뭐예요? 판단을 잘못하게 만든 거. 매는 뭐예요? 매.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요 4가지만큼은 1학년 1반이에요. 나머지는 다 3학년 3반이에요. 사이다차는 유명한 거 아시죠, 이거?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 이 외의자의 정보를 공개해주거나 또요. 다르게 공개하거나 또요.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했다. 사이다차, 사업자에 대한 유일한 형사처벌이에요, 이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거고. 금저인 중에서 요것만 1항 일반인 거고요. 여기 아닌 비양 할 때 아닌은 뭐예요? 개공 아닌 자가 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고 명칭을 섭발했다든지 개공 아닌 자가 광고를 했다든지 그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라고 썼다든지 또는 비슷하게라도 썼다든지 이런 거 아닌 자가 쓰게 되면 전부 다 뭐예요? 1항 일반 이거 보시면 되고요. B는 뭐예요? 비밀 누설한 거. 양은 뭐예요?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 받은 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 빌려주고 빌려받은 거. 자격증, 등록증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임시는 뭐예요? 천막 치고요 하는 거 있잖아요. 임시 중개 시스템을 설치한 거. 이사는 뭐예요? 사무실 몇 개? 2개. 2등은 뭐예요? 등록이 2번 된 거 저기 이중 등록. 이소는 뭐예요? 이중 소소. 3학년 3반에 1항 일반이냐가 무조건 한 문제예요, 이것도. 자, 문제 중에서 자, 잊어먹기 전에 빨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34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34번요. 자, 34번의 기억번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했다. 어디에 들어가 여기서?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만들었다는 거. 양이죠. 양도되어죠. 어디 이거잖아 이거. 양도되어입니다. 1항 일반짜리예요. 니은번은요.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서? 2등 2소니까 이거 1항 일반짜리. 디귿번은요. 탈세 어쩌고저쩌고 나오네. 투자증권 할 때 투자나 3학년 3번. 리을번은요. 등록 안 하고 중개하는 사람은 부모 할 때 뭐죠?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중개업자. 마지막 건요. 양. 그러니까 이 양이 나올 때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라고 나올 때도 있고 직접적으로 양도되어 했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명을 쓰게 만들었다. 상호를 쓰게 만들었다. 그것도 양도되어. 양도되어 했다. 그것도 양도되어. 여기 다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3학년 3반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디귿번하고 리얼번이죠? 한 문제 더 풀어보십니다. 앞쪽에 있는 28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28번. 자, 기억번요. 부죠, 부. 응? 부모할 때 부잖아요. 3학년 3반이죠? 니은부는 뭐예요? 양, 아닌 비양. 1항 일반이죠. 양자 나왔잖아요. 쉬운 거죠? 디귿번은요? 직접거래하고 직상. 3학년 3반짜리죠? 4번, 리을번은요? 비양. 비밀 누설이잖아. 1항 일반짜리. 마지막 건요? 아, 요건 과태료죠? 개시의무 위반하면 백과. 그쵸? 네, 그러면 여기서 1항 일반짜리는 뭐예요? 기억하고 리얼 2개죠? 예. 가라 기억하고 리얼 2개죠? 예. 잠깐 쉬었다가 우리 몇 문제 못한 게 있어요. 과태료 그거 하고 시험을 갖다가 15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안 매겨 여러분들이 매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쉬겠습니다.